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2월 달이 모두 이제 지나갑니다.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의 골드 실버 시황은 골드는 소폭 상승, 박스권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고, 실버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탈출 못하는 어제 아침에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합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 어제 미 증시는 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PCE 소비자 물가 지수, 개인 지출 소비자 물가 지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은 좀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도 강세고, 그 다음에 국채가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난립니다. 예,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국채 수익률인데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한 상황에서 골드 실버가 상승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1트로이 온스당 1816불 99센트, 1g당 58불 42센트, 1kg당 58,417불 5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3만 500원, 팔 때가 29만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8,783만 6천원, 8,783만 6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20불 64센트. 그럼 새로운 저점을 또 한 번씩 이렇게 밟고 있습니다. 20불 57센트까지 떨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다시 반등해서 20불 64센트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850원, 내가 팔 때가 2,93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 5천원, 106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3일장 시장 상황을 차트를 보시면 어제 아침에 골드 아시아장에서는 소폭 하락해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런던장까지 갔어요. 뉴욕장 들어가면서 어제 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고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씩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버는 어제 아침에 아시아장 하락한 그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현재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시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드는 지금 봐보시면 어제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올라왔고 아직은 뭐 조정 중이지만 흐름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에 시작을 해서 계속 2월달 초까지 2월 1일까지 상승했습니다. 2월 2일 날 반등해서 한 달 안에 사이에 거의 12월 달 상승했던 1월 달에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토해내는 이런 시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실버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1월 달에 상당히 그 에너지를 비축을 했는데 바로 시장이 바뀌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점에 거의 도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당분간은 이 저점에서 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달러가 당분간 상당히 강세가 될 것 같고,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달러는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황을 잘 보고 이삭 줍듯이 조금씩 매수를 해가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원 환율이 1316원입니다. 1316원인데
환율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는데 크게 상승이 아니라 분위기 조금 전환한 0.22% 0.02%에서 0.65이 사이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달러 지수도 장중에는 105.30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지금 104.710인데 달러가 지금 그 104.710이더라도 상당히 지금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3.930, 어제가 3.939였죠. 장중에는 3.976까지 거의 4포인트가 육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빠졌는데 3.930, 어제와 뭐 비슷한 자리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좀 후에 이제 시황 분석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 환율이 1316원이고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에 23,439원이네요. 24,439원인데 비트코인도 어제 저녁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해가지고 거의 뭐 24,000불까지 육박을 했다가 다시 빠졌는데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조정을 지금 계속해 가고 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강세와 강달러 시장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크게 지금 상승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1628불 다시 1600불로 반등이 올라왔지만 어제가 1637불인데 거의 보합장이다. 조정해서 계속 그 자리에 거의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서 미 국채 수익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골드 시장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안전자산에서 미 국채 수익률, 골드, 달러 뭐 어떤 이런 어떤 부분으로 가죠. 그런데 미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강합니다. 뭐 어쨌든 기본 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상승은 당연한 건데 2년물이 장중에 4.857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이거는 2007년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기본 금리 인상안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2년물이 4.85까지 올라갔다. 2007년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자를 더 주는 내용이죠. 예.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1월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8.1%, 전년 대비해서 8.1%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0.25%로 줄이면서 아마 좀 착각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 판매 지수가 8.1% 전년 대비해서 1월 달에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 우리 한국도 지금 아파트 매물이 들어갔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들어간 어떤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또 이 금리 정책을 또 줄이지 않느냐. 사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상승을 안 했죠. 뭐 그런 그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미국에는 한국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미국의 연준 이사가 2%대 물가 목표에 대한 의문이 든다. 지금 사실 뭐 봐보면 2% 뭐 예를 들어서 2.9%대 가더라도 올 연말에 그게 가능할까? 예. 아니 올 연말, 내년 연말까지도 그게 가능할까?
이게 상당히 캐시 마크 나는 거죠. 그러면 이 2%대를 잡기 위해서 또 어떤 액션을 취하다 보면 추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2%대가 아니라 뭐 3.5%대라든지 이 목표점을 좀 조정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사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물가가 뭐 6%, 5.4%, 5.6% 이렇게 샀는데 이걸 어떻게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2%대로 줄인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을 긴축 정책을 쓴다면 결과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뭐 상당히 그 경기 침체를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액션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위험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뭐 지금 뭐 연준에도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지금 전쟁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 원인은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까지 가는 그 물류의 변화에서 크게 온 원인인데 금리만 인상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잡힐 수 있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물류 이동에 지금 현재 제한이 많기 때문에 물류비가 폭등을 하고 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뭐 지금 이제 곡물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파트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전쟁도 안 끝났는데 2%대의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좀 위험한 어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책을 2% 잡기 위해서 펼친다면 위험이 도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었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EU와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새 합의를 도출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브렉시트가 되는가 하고 안 되는가 하고 상당히 무역량이나 교역량에 또 그 다음에 물자 또 인프라가 이동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에 관련된 지금 영국도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상당히 영국 실질적으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릴 정도로 영국도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에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어떻게 이 협상이 마무리되는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45조 정도 추산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최대 3배, 거의 150억 정도, 150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 뭐 천재지변인데 많이 안타깝다. 우리가 튀르키예 이제 옛날 터키였죠. 형제의 나라라고 했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애플 애플 협력업체 화재로 공장이 가동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 아이폰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경쟁업체 삼성은 오히려 호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하여튼 뭐 요즘에는 협력업체 한 군데라도 문제가 되게 되면 생산 차질에 다 부속품으로 협력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수방제 이제 전차가 계속 이제 도착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3월 대공세 이제 오늘 2월달 지나면 내일 3월 1일 3월달인데 대공세가 지금 전쟁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빨리 이제 전쟁을 끝내는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그 국토 회복이
지금 현재 돈바스 이쪽 동쪽의 땅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도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빨리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도 이렇게 그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려고 많이 했던 이유가 돈바스 지역에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복구를 위해서는 그 지역 이 천연 자원이 필요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돈바스 회복뿐만 아니라 크림반도까지 본토를 회복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이 좀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잘 마무리됐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2월 28일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뭐 시황은 뭐 이 정도 부분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일은 3일절입니다. 저도 내일은 뭐 계획이 좀 있어서 휴방을 할 계획이고, 어쨌든 주 중에 이제 하루를 쉬는데, 뭐 국내는 쉬지만 국제 시세는 뜨니까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시황을 봐보면 지금 시장에서 큰 변화는 뭐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6월달 오늘 2월 28일 6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3월 2일 목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